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주식 오아주 여러분, DJ 스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금호석유 되겠고요. 현재 뭐 18만 원선 다시 올라서고 있어요. 1.69% 상승하고 있는데, 외인이 좀 들어와줘야 돼요, 외인이. 이제는 외인이 좀 돌아올 텐데, 글쎄요, 이 외인이 좀 매수를 하려나, 어쩌려나, 그쵸?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는데, 오늘 외인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음, 보시면 외인, 연기금, 기관 다 들어오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개인들은 나가고 있다는 소리죠. 청신호입니다. 청신호. 제가 보기에는 뭐 이대로만 진행된다면 큰 무리 없이 상승폭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롯데케미칼 한번 볼까요? 롯데케미칼은 보합권이네요. 근데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다고 봐요. 롯데케미칼 역시도. 음, 금일 외인 매수 중이거든요. 어, 금호 석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많이 눌려 있었던 만큼 다시 관심 충분히 받을 만하다. 특히 제 생각에는 12월 중순쯤 되면 훨씬 더 좀 상승폭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제 바람대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헝다 때문에 좀 많이 무서우셨을 텐데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따로 영상도 만들었습니다만 혹시 뭐 3프로 TV 이런 것들 보신 분들은 해당 내용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중국은 이제 원래 힘들었어요. 그 헝다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전에 사실 디폴트 나오고 뭐 파산돼도 이상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버텨온 것 자체가 일단은 그냥 시장에서 중국 정부에서 붙잡아 둔 거다. 좀 질질 끌면서 오히려 시장에서 조금은 뭐랄까요. 아,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아프네요. 시장에서 좀 해체될 건 해체되고 그리고 그 취자유인 회장 어느 정도 좀 돈 좀 써라 이런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 말은 뜻은 뭐냐면 니네 니 사유재산 해가지고 좀 갚아라. 어, 그거 어차피 국가 귀족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시장인 회장 개인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빼뜰 거 빼뜰고 상황 좀 지켜보다가 지금부터는 정리가 좀 들어가고 있어요. 돈 될 거는 팔고 그리고 또 건물 짓다만 것들은 좀 올리고 아마 이렇게 진행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뭐 돈도 풀고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요. 크게 문제될 거 없다라고 저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금호석유 2022년도부터 이제 내년까지 조금 준비해야 될 것들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 기사 제목이 사상 최대 영업이익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4분기 실적이 주춤할 것으로 분석됐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니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절반이 나오는데 3개월 만에 무슨 주춤주춤 맨날 주춤한데 뭐만 피카다우시고 뭐만 하면 안 좋대. 근데 이거 매출액 영업이익 좀 줄어드는 거는 저는 위험 상황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뭐 엔비라텍스 가격 당연히 제가 낮아질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부타디엔 가격이 안정화가 되면 여러분 그만큼 폭증했던 이익을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감쇄 효과가 있거든요. 어떤 거? 판매 가격이 낮아도 원재료 가격이 낮아집니다. 여러분 제가 떡집 하는데 떡을 쌀로 만드나요, 여러분? 어, 떡집 하는데 쌀값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윤이 많이 남겠죠. 근데 떡값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뭐 현상 유지 혹은 조금 뭐 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 막 난리를 피는 건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미 돈을 이렇게나 벌어놨는데
네, 그리고 신성장 플랫폼 확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차 전지 도메인 구축할 수 있는 대규모 플랫폼 M&A 기반으로 확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음극재 관련 소재 및 성장성 높은 전고체 관련 물질 등 고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체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그걸 좀 빨리 발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타겟을 2020년에서 2025년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 이거를 왜 빨리 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럴 때 더 기업 가치가 올라가기 전에 오히려 인수를 해버리면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그리고 뭐 저탄소, 탄소나노튜브, 단열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이런 것들도 당연히 관심 받을 수 있습니다. 21년 1공장 상업 생산 정상화 및 25년 2공장 준공 목표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고부가 가치 EP 생산 업체에 대한 전략적 제휴. 그러니까 M&A를 좀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놨기 때문에 이 실탄을 냅두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뭐랄까요 뭐랄까 그러니까 손실이죠. 음 그냥 가만히 냅두고 있는 게 저는 오히려 손실이라고 보거든요.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에폭시 수지 수출 가격 강세 지속하고 있죠. 전분기에 비해서 116% 뛰었다. 건설 조선 풍력 전방 수요가 호조. 그리고 에폭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중국 효과도 있지만 지금 중국이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다 뭐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그 인프라 구성 관련해서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봤을 때 충분히 더 많이 팔 수 있는 여건이 좀 조성되고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플라스틱이 되게 뜰 겁니다. 뭐 고강도 플라스틱 이런 거. 왜 그러냐면 그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더 많이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 사고 날 일이 없어요. 사고가 안 나죠. 사고가 안 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차체가 그렇게 강성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점점 기술이 발전할수록 결국에는 플라스틱 같은 가벼운 소재이면서도 훨씬 튼튼한 그런 것들이 더 개발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카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워낙 비싸서 그렇지. 근데 이런 것들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규모의 경제를 이룰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호석유 현재 지금 차트적으로 보면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하려는 형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기원했던 그림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우리 그 단톡방에도 그렇고 제가 뭐 너무 한 분을 편애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수호님이라고 조금 지분이 좀 주식수를 좀 많이 들고 계세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물론 소액이든 또 고액이든 다 우리 오아주 식구분들은 좀 수행권으로 이렇게 돌아섰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있고 일단은 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20만 원 선 빨리 가지고 22만 원 선이 사실 제일 포인트거든요. 여기 저항선이 참 걸리는데 이쪽 매물대를 어떻게 뚫는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18만 원대이지만 20만 원 선까지는 올라와 줄 거라고 보이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게임이 정해질 것 같아요. 이게 내년까지 후내년까지 미뤄지나 아니면 올해나 내년 초에 끝나나 그런 것들은 이쪽 가격대에서 어떤 결정이 좀 되지 않을까. 지금쯤은 좀 그 M&A를 시원시원하게 진행을 하면 좀 더 빠르게 탈출이라던가 입절이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면 금호석유 지금 가치가 뭐 리조트, 금호 리조트도 인수해가지고 작년인가 올해 초가 인수했죠. 기업 가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산정을 아예 못 받고 있는데 이번에 또 금호 리조트는 흑자 전환도 했습니다. 흑자 전환도 했고 이 석유화학 섹터의 불안성 그러니까 탄소 제로 그리고 뭐 석탄 개발 이런 것들로 국민연금이
발 뺀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감쇄시킬 수 있는 어떤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전기차 소재라든지 와인 반도체라든지 그런 것들 좀 진행하면 충분히 금호석유 더 주가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뭐 매일매일 찍고 있는 영상이지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니까 할 얘기가 많네요, 여러분. 다들 잘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안정적인 배당주로 요번에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뭐 금호석유 자율복장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건 필요 없고요. 어, 자, 배당 수익률 5% 이상 여기 보시면 지주사랑 은행, 카드사 빼고 금호석유가 유일하게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위 10개 사이에 금호석유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훨씬 더 많은 배당 수혜 받을 수 있겠고 음, 일단 기간 수급만큼 외인이 좀 더 들어와 준다면 지금 딱 그러니까 이 물량만큼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딱 21만 원 선까지 간다고 좀 보거든요. 여기에서 이만큼 비슷한 차트로 비슷한 금액이면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진짜로 우리 주주분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진짜로 너무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 혹시라도 이제 뭐 배당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포스코도 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스코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스코도 좀 생각해 두시고 어 삼성증권이 사실 보통 이제 배당 시즌에 주가가 제일 평균적으로 많이 올라요. 근데 뭐 지금부터는 슬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전고 좀 뚫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 탄소 기업, 탄소 중립 기업 대표들 청와대로 초청한다고 합니다. 손도 기업 여기 금호가 이야기가 나오나 봐요. 그쵸. 금호석유 대표 이사장도 이렇게 참석을 하죠. 이런 회사들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대로만 진행된다면 내년이나 후내년부터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M&A가 시작이 되고 단행을 하게 되면 금호석유 가치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시가총액 5조 너무 낮습니다, 진짜. 아니 시가총액 5조짜리 기업이 어떻게 2조를 넘게 벌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앞으로 꾸준히 금호석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해드릴 거고요. 주식 하시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 요번에 금호석유 특히 매수하신 분들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아서 저 스스로도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다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